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민간 연구그룹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로 규정한 연간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의 절반에 해당하는 25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넘겼다는 건데 백악관은 우려와 함께 제재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8일 러시아의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대북 석유 제품 공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이 북한에 공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찬성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육상 교역 통로는 두만강역을 통한 철도 운송인데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한 해상 정제유 운송뿐 아니라 육상 철도 운송도 올해 들어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석유 제품의 4월 공급량 급증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시기와 일치하는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의 철도 수출을 대폭 늘린 것은 지난 15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체제에서 북한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극적인 정책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0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정제된 석유를 선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선적은 이미 유엔 안보리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북한에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선박을 통한 대북 정제유 공급을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n and North Korean commercial ports, Russia could sustain these shipments indefinitel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방산 수출국으로 자부심을 가졌었던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기술을 상당히 수입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많은 부분은 중국에서 들어가고 있다고 미국의 유럽사령부 부사령관인 스티븐 바샴 중장이 밝혔습니다. 바샴 중장은 10일 워싱턴의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 북한, 이란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샴 중장은 이어 이란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영토 보전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범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북한을 거듭 규탄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부과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살해하며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우려하며 러시아 지원을 대가로 북한 정권은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및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 군사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물자를 제공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이미 관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직접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 석유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돈 세탁에 주로 활용되는 이른바 믹서 기술을 통해 송금된 자금과 관련해 금융기관 거래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북한 핵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이 가상화폐 탈취 후 믹서를 통한 돈 세탁으로 조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블록체인 무결성 법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섞은 후 재분배 서비스를 하는 믹서를 거친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는 겁니다. 법안은 지난 7일 발의돼 금융위원회로 회부됐는데 민주당의 빌 포스터, 브래드 셔먼, 이메뉴얼 클리버 의원 등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믹서 업체를 통해 송금되는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취급과 사용,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믹서 업체에 대한 조사 실시를 미국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금융기관의 관련 자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기간에 관련 거래 취급 등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각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의원들은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한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캐스틴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믹서는 불법 행위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키지 않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전 세계 테러 공격 자금 조달에 사용되었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은 가상화폐 탈취 후 믹서를 통한 돈 세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인 거래 금지 조치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잘 이해하고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테러를 예방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의 가상화폐 탈취 및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한 또 다른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물망초, NK 감금 피해자 가족회 등 한국 내 10개 시민단체와 제중 탈북민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들이 9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김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빠져나온 사람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조태열 외교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다음 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중국의 제중 탈북민 북송 중단과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 보장 그리고 한국행 보장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중국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면서 열리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의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는 물론 북핵 대표인 정박 대북 고위 관리도 중국의 류샤오밍 북핵 대표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자극할까라는 그런 노파심에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오히려 중국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국 정부는 이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위축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한국 내 민간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6일 전후 투먼과 훈춘, 단둥 등지에서 50에서 60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강제 북송했으며 지난 6일에는 중국 난닝과 네이멍구 등에서 탈북민 60여 명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송환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9일에도 탈북민 600여 명을 한꺼번에 북송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북중 간 탈북민 강제 송환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흐름은 외부 정부와 사상 유입을 막기 위해 탈북민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맞물린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AI 안면인식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이송 체계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더 체계화되고 이송하는 지점이나 어떤 이송 체계가 코로나 끝나가면서 북한과의 그 협조 체제 아래서 잘 이거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 낙태, 처형, 노예화 등의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고 관련 피해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관련 피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도 범죄의 하나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데 대해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 가족들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실종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납북자 가족단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직접 고위급 협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제3국 선박이 머문 북한 해역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VOA가 지난 8일 북한 서해석도 북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넷랩스의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길이가 각각 105m와 80m인 선박이 가운데에 길이 약 50m인 선박을 사이에 둔 채 선체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장면이며 이 지점에서는 최근 북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된 팔라우 선적의 CC9호도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C9호는 지난 7일 북한 서해 앞바다로 이동해 이곳에서만 사흘 넘게 대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환적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석도 해상에서는 중국 선박 4척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이 해역에는 10일 어선 2척과 화물선과 바지선 각각 1척씩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의 위치 신호가 포착됐는데 북한 선박이 주로 머무는 북한 남포 일대에 중국 선박이 일제히 포착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복수의 이집트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한 휴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음에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참여했던 하마스 측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기에 앞서 중재국들이 마련한 휴전안에 찬성했으며 휴전안에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인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맞교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휴전안 수정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남단 라파 주민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라파의 이슬람 사원 인근에 공격을 가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으며 라파 인근 사브라 지역 주택 2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여성과 어린이 등 최소 12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작전을 감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9일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 발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홀로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홀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손톱으로라도 싸울 것이지만 우리는 손톱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그런 정신의 힘과 신의 도움으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인 8일 이스라엘이 라파를 전면 침공할 경우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나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높은 파괴력을 가진 무기의 이스라엘 인도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기업과 기관 등 37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해 미중 간의 첨예한 긴장 요인이 됐었던 중국의 정찰풍선 제작, 개발에 관여한 11곳이 포함됐습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이번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나라의 군사 현대화가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는 결단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이번 대상에는 미국산 제품과 기술을 획득해 중국의 양자 관련 기술 확대를 모색한 것으로 파악된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과 중국 과학기술대, 중국 전자과기 집단공사 등 22곳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중국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거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출 통제 품목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일에 관여한 곳들이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은 오랫동안 소위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압박해왔지만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의 전면화를 중단하고 경제와 무역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해경 함정을 비롯한 선박 11척이 9일 타이완 진먼다오 주변 금지 수역에 진입했으며 타이완 해경은 숨시선을 파견해 대응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해경은 9일 오후 3시쯤 중국 함정 출현 사태가 발생하자 숨시선 6척을 파견해 대응했으며 중국 선박들은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약 90분간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중국 해경 함정이 진먼다오 인근 해역을 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먼다오는 중국 쪽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타이완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20일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의 취임식을 앞두고 타이완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